안녕하십니까.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강의를 하게 될 박성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이번 방송에서 저희가 1급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저희가 지식을 얻는 쪽이다 보니까 상당히 아주 어렵지는 않겠죠. 물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 용어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제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빅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해서 통계, 빅데이터라고 하면 빅데이터만 하면 되지 않아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실제 통계라든지 또는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기법이라든지 또는 기획이라든지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해서 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2급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오늘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 1급은 좀 더 상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빅데이터 기준에 대한 자격에 대한 검정 기준을 할 때도 2급은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이제 묻는 쪽이라면 1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지식보다는 그보다 좀 더 높은 쪽에 함양을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경률이 그렇다고 너무 높지도 않고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1급을 충분히만 하시면 학습을 하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좀 더 접근할 수 있다. 물론 처음을 하시다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있겠죠.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코드를 입력했을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교재에 대한 내용, 이론 교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교육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자체는 저희가 여기서는 프로토타이핑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제 하향식이냐 상향식이냐,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보통 저희가 이 두 가지 형태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접근 방법이고,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정보 기술에 대한 그 개발 방법론에서 일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다운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향식이겠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상향식이라고 하는 자체, 바텀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속에서 데이터를 핸들링해서 거기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토타이핑은 약간 그것을 합쳐놓은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로토타이핑의 절차들이 이게 순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백하는 순서, 피드백하는 순서들 말고, 돌아가는 순서 말고 기본적인 순서들의 내용들을 보고, 물론 이제 교재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됐을 때는 폐기한다. 뭐 분석을 해봤더니만 적용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데이터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석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보통은 폐기하겠죠. 만약에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집하고, 그다음에 전처리 정지하고, 분석 처리하고, 이제 수용 결과를 수용할 거면 이제 가면 되고,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서 분석을 다시 수행을 하는 쪽으로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있죠.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뭐 순서라든지 여기 구체적인 절차들이 있죠. 관련 데이터 수집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고민하는 부분, 기억하는 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또한 데이터 전처리 및 정지하는 과정이 상당히 빅데이터 분석 중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 맞추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다음 이제 빅데이터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어디인가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데이터 전처리 및 정지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유형을 비교해서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1급도 그 필답 형식이 있죠. 그러니까 사례를 통해 가지고 뒤에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예시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하향식이 되었던 상향식이 되었던 프로타이핑이 되었던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있죠.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의 어떤 사전 정의가 가능하다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내용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획에 대한 어떤 절차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최종에 대한 어떤 산출물 또는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이 표 하나로 솔직히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의 어떤 일정 관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일정 관리들이 뭐 간트 차트라든지 다양한 형태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정 관리 도구, 뭐 네트워크에 대한 일정, CPM 또는 퍼트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간트 차트를 많이 얘기하게 프로젝트 일정 관리. 그래서 이 프로젝트만도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 그래서 저희가 이 빅데이터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빅데이터 2급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나머지 건 빼더라도요. 뒤에 보시게 되면 통계만 해도 기초 통계도 한 학기, 고급 통계 한 학기, 데이터 마이닝 한 학기, 비정형 한 학기, 시각화 한 학기, 다 지금 한 학기씩 배우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젝트 관리만 하더라도 한 학기 정도 그 내용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에서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거나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결국은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격증을 우리가 취득하거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학 공부를 하더라도 일정 짜져 스케줄링. 그래서 뭐 학원 가서 좀 듣는다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또 인강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결국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보는 거겠죠. 그런 과정 기법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혹시라도 이제 현업의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렵지는 않게 좀 기술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보시게 되면 쉽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소셜 네트워크 기법도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비정형 쪽이긴 하겠죠. 그래서 1급에서는 특히나 이제 기초는 뺐습니다. 왜 누구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고급 쪽에서도 이제 아리마라든지 시계열 중에서 좀 어려운 기법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데이터 마이닝 기법도 2급에서는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했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좀 더 실습 사례라든지 이런 까지 넣어서 설명을 좀 저희가 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거 한번 해봤네 정도가 아니고 어디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소개한 게 2급이라면 1급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집필하신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교수님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근데 실제 해본 내용들을 가지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비교 분석도 좀 해주시고 하는 그 내용들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급은 그래도 2급보다는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 1급을 좀 해놓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지식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다, SNA인의 기본적인 것, 데이터 마이닝인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이렇게 함량을 하시고 지식이겠죠. 기본 개념이나 이론 정도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네. 1급에서는 실제 그렇게 활용되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기법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보면 어떠한 기법들이 가장 좋은지 인공지능에서도 그러거든요. 뭐 CNN, DNN에서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과연 어느 기법들이 좋은지를 보는 것처럼 물론 새롭게 나오면 기존 거를 개선해서 나온 거니까 더 좋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최적화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분석을 수행할 때는 어떤 기법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것도 소셜 네트워크 분석도 아마 2급에서는 없지만 1급에서는 이렇게 수학 수식적인 부분들도 여기 설명이 좀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정형과 비정형은 이제 이 분야에서 되게 이제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저희 저자로 같이 들어가 계신데 그 교수님께 집필하신 부분인데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긴 한데 보시면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험 보시면 뻔해요. 시험지 낸다면 다음종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5가지 속성이 아니고 쉽죠. 여기 나오고 명성, 응집력, 범위, 중심, 구조적 이 어떤 중의성 5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5가지 중에 아닌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응집력에 대한 설명, 행위자들 간의 어떤 강한 어떤 사회와의 관계와의 직접적인 어떤 연결이 존재한다. 이거는 무엇이냐? 응집력.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를 낼 때도 교수님들이 아주 이런 형태의 유형들로 보고 내기 때문에 딱 보시면 이제는 좀 이해가 좀 되시죠? 물론 아직까지 교재를 보시지 않고 그냥 방송으로만 들으시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 뭐 서점 가면 다 있습니다. 책이 웬만한 도서관 가면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1급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2급을 취득해야만 1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격증의 특징은 또.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게 한 명이 돼서 기업 과정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해서 처음 설계를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급을 취득하시고 그다음에 1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좀 더 내가 나의 어떤 그 역량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학 수식은 시험 문제는 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물론 중요하긴 해요. 차지하는 비중들이. 그렇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 앞부분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건 딱 뭐예요? 이론 파트인데 이론 파트.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얘는 이제 실기입니다. R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엑셀을 써보신 분들 엑셀도 기본적으로 클릭으로 다 되죠. 근데 함수를 입력하거나 그러면 직접 는 해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는 이런 약간 그러니까 단점 아닌 단점들이 좀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 웬만하면 엑셀에서 웬만한 분석들은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SPSS라든지 인문사회에서는 또는 이제 공대 쪽에서는 SAS라고 하는 이 통계적인 패키지를 통해 활용을 해서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R하고 파이썬이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얘기하면 최근에는 초창기는 R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아마 작년인가 이 정도부터는 갑자기 파이썬이 좀 더 활용이 좀 되고 있는데 파이썬도 나름대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파이썬보다는 그래도 R이 좀 설치도 쉽고요. 더 활용하기가 쉽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뭐 파이썬에 대한 생태계도 있고 R에 대한 생태계인데 지금 파이썬의 생태계가 더 커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파이썬도 물론 알고 있으면 좋고 더불어서 R로도 분석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전에는 이 R 같은 경우는 실습 문제답이 실기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좀 물어보게 있어요. 뭐 R의 장점, R의 단점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변수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다 보니까 통계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이거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변수 또는 상수 또는 데이터 프레임 또는 벡터 이런 것들의 특징 뭐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예전에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몇 문제 정도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20문제 정도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을 묻는 문제가 나오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입력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겁니다. 아마 이거 보면 활용하는 것조차도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책 보시면 설치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설치를 해보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요 위에처럼 입력을 하면 요 밑에처럼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좀 이렇게 이거 가지고 무슨 데이터 분석의 스킬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죠. 얘들을 보시면 얘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의미들 자체를 보시게 되면 간단하고 실제 시험 문제 낼 만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뭐 모른다고 또는 이것을 안다고 해서 뭐 데이터 분석을 상당히 잘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R이라고 하는 이 통계 툴을 또는 이 패키지를 익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데이터 프레임이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역할을 좀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내면 여기 데이터 분석 수행할 때 쭉 나오고 중요한 것이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다음 중 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또 이거 보면 이제 지지 이제 이거는 플롯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지 플롯 이제 툴을 쓰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실행하게 되면 밑에 결과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뭐 상속을 받는다, 뭐 상속을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뭐 상속을 받을 때 코드로 올바른 것 또는 다음 중 상속을 받지 않을 때 코드로 올바른 것 다음 중 뭐 이런 것들을 없애고 예를 들면 회귀 곡선만 하는 저기 프로그램 이제 소스겠죠. 이 소스로 올바른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시험 문제를 저희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스들의 내용들을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지오이면 스무스라든지 지오이면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도 그 교재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지지플루2에 대한 것들도 뭐 아시겠지만 유용하게 쓰이는 그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R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필히 이제 많이 쓰이는 교재들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웬만하면 교재에 있는 그 내용들을 위주로 좀 내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에 있는 패키지라든지 교재에 있는 어떤 분석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실 때 상당히 편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는 실제 저희가 실습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R에서 분석을 할 때는요, 저희가 뭐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든지 아마 공공 데이터 포탈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보통 엑셀 파일로 제공하면 .csv라고 해서 콤마로 쉼표로 구분된 형태로 제공을 받습니다. 엑셀 파일들을 보통 저희가 제공받아서 CSV 파일로 보통 분석을 합니다. 그럼 read.csv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 그 함수를 입력을 하게 돼서 CSV 파일을 읽어서 분석을 좀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CSV 파일 외에도 엑셀 XX 파일이라든지 실제 엑셀 파일들이 있죠. CSV 같은 엑셀이긴 하지만 CSV 파일이 아닌 엑셀 파일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엑셀 같은 시트가 여러 가지잖아요. 밑에 시트들이. 근데 보통 그 CSV 파일 같은 시트가 하나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분석을 할 때는. 근데 엑셀 파일은 시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트가 있으니까 그 시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분석할 때 이 시트를 불러오고 다음에 이 시트를 불러오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는데요. R은 아시겠지만 80메가 조금 넘습니다. 기본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한글을 이렇게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기본적으로 패키지가 한 80 몇 메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키지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패키지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받는 것이 바로 인스톨 패키지 3겠죠. 그래서 엑셀 커넥트라는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써야 되겠죠. 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실제 이 엑셀 커넥트라는 패키지를 사용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어지는 것처럼 이 실습 데이터들이 있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로드 워크북이라든지 리드 워크시트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와서 분석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습 데이터를 읽는 거겠죠. 그래서 읽는 형태를 통해서 하는 건데 결국 이 실행에 대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 또한 여기에 소스가 잘못 입력되는 경우들도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크레이트 값은 true로 돼 있다라든지 또는 여기 이제 의미가 뭐 는 1이 돼 있다라든지 또는 0으로 돼 있다라든지 는이라든지 하는 이런 소스들이 있습니다. 실제 실기에서는 그런 문제 유형들을 많이 우리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실습을 해봐야 되겠죠. 실습 데이터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엑셀로 해서.
그래서 한번 입력을 해보셔서 분석을 해보시면 손쉽게 이런 내용들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접하시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약간 주변에 아시는 분들의 좀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직접 교재만 가지고 수행하셔도 에러가 안 나니까요. 한번 쭉 수행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좀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실제 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얘는 디시전 트리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를 통해서 요 소스를 입력해서 이제 물론 뺀 거지만 소스를 입력을 쭉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저는 이것만 캡처를 떠왔지만 실제는 그거에 대한 설명들도 거기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한 설명들은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러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급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분석은 이 소스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 갖다가 그대로 아니면 실습용 데이터 갖다 분석을 하면 쭉 잘 나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분석을 수행한다? 무슨 결과는 나와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결과가 나왔는데 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통계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 얘 같은 경우 디시전 트리를 하게 되면 뭐 적합한 채용한 인재를 봤더니만 적합한 인재 또는 부적합한 인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지금 측정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뭐 아무 구조라고 의미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이것도 통계적인 어떤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실제 나와 있는 것처럼 스코어하고요. 그다음에 스코어는 71점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다음에 이 커리어 자체가 0.5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까만 게 저기거든요. 이 교재에 나와 있긴 하지만 까만 부분이 부적합한 인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사람이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적합한 인재로 판명이 되는 거고 이것이 부족하죠. 아까 70보다 크다고 했죠. 70보다 약간 작거나 하는 경우면 부적합한 인재가 더 많다. 중간 정도면 약간은 반반적인 역할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 의사결정 나무잖아요.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 우리가 채용 공고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업의 입장에서는 설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이런 내용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업사원에 영업하는 부서들이 많다라고 하면 영업사원의 실적을 체크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지 물론 경력이나 나이나 이런 부분에도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특징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좀 취하는지를 잘 이렇게 체크를 해낸다라고 한다면 그걸 업무에 적용을 하게 돼요. 그럼 물론 경쟁사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실습 제가 보여드리진 못해서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 실제 코드 입력하고 한번 해보세요. 코드 입력하고 해보시면 잘 되는 분야도 있고 이것도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띄어쓰기도 구분할 때가 있고 콤마도 구분하고 막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직접 해보시면 소스는 맞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분석을 수행해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찾으면 상당히 좀 메리트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는 간단하게 이제 제가 교재 내용을 캡처해서 좀 보여드린 거고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 1과목이 이겁니다. 다음용 프로토타이핑 접근 방법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기 5개가 있죠. 제가 앞서 그 교재를 캡처해 놓은 프로토타이핑 모델이 쭉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봤을 때 이거의 장점, 물론 얘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법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어떤 기법이 좋다 나쁘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하죠.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의 관점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겠지만 프로타이핑이 가진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만큼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토대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형화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형화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건 하향식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상향식이 될 수도 있고 비구조적인 거라든지 약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프로타이핑 모델을 이용해서 가장 아닌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3가지 비교한 거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하향식, 상향식, 그리고 프로타이핑 모델들이 있었잖아요. 그 비교해서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보시게 되면 얘가 뭘 의미하는 건지 이렇게 충분히 학습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급보다는 1급이 좀 더 문제들 내용들이 좀 길죠. 그리고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중 상식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들도 있는데요. 데이터 자체에 내재된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 적용된다가 가장 올바른 설명이고 나머지는 다 아닌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표 하나에서도 이렇게 문제 유형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좀 길어요.
2급은 단순하게 질문을 묻는 것들이고 대부분 다 단답형인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답들이. 그렇지만 2급 같은 경우는 실제 문제 유형들 특징을 묻거나 또는 장점을 묻거나 이런 것들을 묻다 보니까 문제가 그래도 2급보다는 좀 더 이렇게 길게 도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글상자의 뭐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물론 글상자에서 네모가 실제 시험 문제에서 아마 입혀져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아주 가장 따끈따끈합니다. 작년에 가장 최근에 본 1회에 대한 시험들인데요. 그래서 한 번도 이건 오픈을 제가 시킨 적은 없는 그 문제들이긴 한데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여기 나오는 게 매핑, 지각도 또는 포지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되면 다차원 척도법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기법들이다 보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물론 당연히 유사성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 특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다차원이니까 다차원 척도법이니까 다차원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뻔한 문제 유형들은 출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의 유형들을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충 어느 정도 감은 오세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비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야, 내가 저렇게 하면 충분히 되겠구나라고 보실 수도 있고, 만약에 아직까지 이 자격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만약에 대비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면 되겠구나, 도움이 좀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과목을 좀 더 이렇게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 맞춤이 원래 이 자격증에 대한 출제나 이런 것들, 감소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다음 중 인공신경의 단점이 아닌 것, 보통 장점을 많이 물어보는데 단점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서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5번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각 기법의 장단점, 특징, 정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히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렇게 시험에 대비하실 때는 좋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2급하고 물론 뭐 지문만 좀 더 길어졌고 정답 유형들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우리가 좀 인지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더 어려운 것이 뭐예요? 아까 제가 8점짜리가 있다고 했죠. 5개. 바로 이겁니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 틀리면 과락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다른 걸 아무리 잘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파트, 이 부분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건 교재에 실제 사례가 있던 부분들인데요. 뭐 A제약에서 타방수 부기 안에 벌레 물리는데 또는 먹는데 바르는데 신약을 개발했대요.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브랜드 네이밍을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니까 이미 뭐 벌레 물리는 건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기 물리는데 바르는 이런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기 너무 어렵고 전문업체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유사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대신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수립하자. 그러면 당신이 외부 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라고 가정하여 다음 물음에 한번 답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교재에도. 있는 거에서 약간 확장한 거죠. 이제는 그 내부의 담당자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야. 이런 의뢰가 너한테 들어왔어. 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이제 내신인 교수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이 파트만 전문적으로 내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례에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기법 중 타당성이 가장 낮은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타당성도 경제적이냐, 기술적이냐, 운영적이냐 이런 타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당성들이 맞아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관련 웹사이트의 웹로그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른 거에 비해서 타당성이 가장 낮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분석 업체인 당신이 취하는 전략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외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의뢰받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가장 이 취해야 전략과 관련성이 적은 것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및 처리는 A사의 일이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어렵지는 않게 나왔어요. 이건 좀 쉽게 나온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 좀 약간 쉽게 출제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실기 파트예요. 그래서 다음 글상자의 코드를 이거 입력하면 나오는 결과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GG플루2에서 정확한 상속을 위해서 올바른 코드는 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상속받느냐, 상속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코드들이 있었잖아요. 쭉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내용을 코드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 글상자의 코드를 입력할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getWD 예를 들면 b가 r이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어떤 게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다 에러가 나오는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에러가 나오는 거는 R에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워밍 메시지는 저희가 이제 무시한다고 그냥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에러는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그런 미래의 전망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초기 투자의 어려움으로 현재는 몇몇 글로벌 기업과 또는 IT 기업들만 이 빅데이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정보통신 기술의 이제 급속한 발전이 이루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기업들만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뭐 지자체, 다양한 어떤 공공기관 등에서도 이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가 정책적으로나마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결국은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자체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하는 이런 전망이 점차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이 스마트 시대에는 이 데이터를 가진 자가 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치를 찾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그 분석에 대한 그 전망도 상당히 높고 여기에 대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빅데이터 분석 자격으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2급은 수험 교재를 정독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기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1급 같은 경우는 분석과 R을 좀 해야 되죠. 약간 심화적인 과정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툴을 다루는 형태도 또 기획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급을 취득해야 어차피 1급을 취득하기 때문에 2급 취득하시고 그리고 1급을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취득을 해보시면 상당히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또는 경영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가가 이렇게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